4장 마음은 지금을 교묘히 회피한다. 지금의 상실, 그것이 가장 교묘한 속임수다. 시간이 환상이라는 것을 마침내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 삶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나요? 네,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믿음에 불과하며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몸으로 체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때, 매 순간 존재의 기쁨을 느낄 때,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이면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살다가 점점 늙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문제는 내일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육체적인 몸의 소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실입니다. 그로 인해 단순한 상황, 사건 또는 감정이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입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과거와 목적 달성을 위한 미래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아주 드물게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단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에서 거기에 완전히 순응하는 경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의식 상태를 경험할 때는 시간의 차원과 현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에 거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수확입니다. 그러나 알매 눈뜨는 것이 현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에 점차 의식을 집중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고 현재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더욱 오래 머물게 됩니다. 현존 상태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현존과 마음과의 동화 상태 사이를 얼마 동안 왕복하게 됩니다. 현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현존이 우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존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주 우연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경험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도가 다른 무의식 사이를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상적 무의식과 깊은 무의식, 정도가 다른 무의식이란 무슨 뜻인가요? 네, 당신은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를 번갈아 가며 움직입니다. 그와 흡사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 있을 때조차도 일상적인 무의식과 깊은 무의식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인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반응, 욕구, 혐오감 등과 동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그런 상태로 지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에고의 마음에 의해 움직이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한 고통이나 불행보다는 불안감, 불만, 지루함, 초조함 등이 일종의 배경처럼 밑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일상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에어컨이 응웅거리는 낮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눈치채지 못하다가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추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알코올, 마약, 섹스, 음식, 일, 텔레비전이나 쇼핑과 같은 마취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이용하면 아주 즐겁고 잠깐씩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세상 일이 잘못 돌아갈 때, 에고가 위협받을 때,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큰 시련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무의식적 불안은 더욱 극렬하고 분명한 깊은 무의식적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무의식이 심화된 형태이며 정도만 다를 뿐 같은 종류입니다. 일상적인 무의식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습성은 불안과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에고가 위협받거나 도전을 받는 일이 생기면 그러한 저항이 강화되면서 분노, 두려움, 공격성, 절망 등의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되죠.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는 흔히 업장이 발동해서 우리 자신이 그것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뿌리 깊은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중이나 국민 전체가 공통적으로 부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미 무의식적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의식적인 사람은 더 강하게 깨어 있게 됩니다. 시련으로 인해 깨우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잠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무의식의 꿈은 악몽으로 변합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나 숲속을 걷고 있을 때 혹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조차 현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더욱 깨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형태로 반응하게 되고 깊은 무지 상태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이용해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앉아 있을 수 있다거나 뛰어난 선견지명을 가졌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때 더욱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존의 힘이 자라납니다. 지금 속에 깨어 있게 되면 우리 내면과 주위에는 고주파수의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어둠이 빛 속에서 있을 수 없듯이 깨어 있는 의식의 영역에는 무지라든가 부정성, 불화, 폭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내면에 일상적인 무의식이 배경처럼 깔려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한시도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지금과는 동떨어진 상상을 하는 등 현존에 대한 저항을 곳곳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또 어떨까요? 불안, 긴장, 권태, 초조함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마음의 습관적인 저항 방식입니다. 불안이 부작용을 부른다. 칼 융은 어느 책에선가 미국 원주민 주장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주장은 대부분의 백인들은 얼굴이 긴장되어 있고 눈은 노려보는 듯하며 행동은 거칠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은 항상 뭔가를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는 걸까요? 백인들은 항상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죠. 우리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 모두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변에 흐르는 끊임없는 불안 심리는 서구의 산업 문화가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이미 예수의 시대에도 있었고 붓다보다 600년이나 앞선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에도 있었죠. 그러나 서구 문명이 동양권을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은 전례 없이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항상 걱정을 할까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하루라도 더 삶을 연장할 수 있느냐? 붓다는 우리의 끊임없는 결핍감과 가래 속에 고통의 뿌리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비인간적인 산업 문명은 근본적으로 현존의 상실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에 저항하는 마음이 집단적으로 부작용을 낳은 결과입니다. 인간의 저변에 깔린 불안의 존재를 인식한 프로이트 역시 문명 속의 불만에 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의 진짜 뿌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의식의 부작용은 불행하고 폭력적인 문화를 창조했으며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불행하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의식하십시오. 불필요한 판단이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저항, 지금에 대한 거부가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불안과 불만 그리고 긴장 등을 자아내는가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의식의 빛을 비추면 무의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녹아버립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을 녹이는 방법을 알면 현존의 빛이 환하게 빛날 것이며 깊은 무의식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의식은 너무 익숙해서 처음에는 감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는 편안하다라든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면을 올바로 인식하면 외부도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내면의 현실이 먼저이고 외부의 현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즉시 답하지는 마십시오.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만들고 있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몸속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어떤 것에 긴장하고 있습니까? 일단 배경에 깔린 고정된 불안감을 감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 현재를 부정함으로써 삶을 회피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현존의 순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은 실로 여러 가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도 연습을 통해 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자기 관찰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행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은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기로 동의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 말 못할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당신이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가 매우 해로운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눈꼽만치라도 원망과 저항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만일 있다면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 마음이 이 상황 주변에 어떤 생각을 만들고 있습니까? 감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감정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십시오. 유쾌합니까? 아니면 불쾌합니까? 당신은 정말 그 에너지를 당신 내부에 갖고 있기로 선택한 겁니까? 당신은 정말 선택권을 갖고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따분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까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상황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존의 순간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행을, 내면과 외부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자신의 내면과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속해 있는 공통적인 인간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의 오염은 자신의 내면 공간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의식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오염이 외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손을 멈추고 관계되는 이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상황의 주변에 만들어내는 부정적 감정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릇된 자의식을 강화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익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결코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처박혀서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오염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내면 상태는 전염이 됩니다. 불행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쉽게 퍼집니다. 거기에 면역이 되지 않는 한, 고도로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한, 공명의 법칙에 의해 서로에게 잠재된 부정적 감정을 일깨우고 부채질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나요? 정화하고 있나요?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당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이 깨끗해야 밖도 깨끗한 법입니다. 내부가 정화된 사람이라면 외부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서도 방법을 묻는 겁니까? 무겁고 쓸모없는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더 이상 고통을 겪거나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뼈저린 고통이나 업장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어두운 의식 상태는 받아들인 다음 의식의 빛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의 여러 유형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당신이 단지 판에 박힌 반사작용을 하는 무의식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의 힘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힘이 없이는 선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을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좋거나 나쁘다는 정신의 양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양극성이란 마음이 현존의 순간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초기 단계에서 창조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판단이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며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내 생각에는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이든 그대로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한이라도 좋습니다. 분노, 짜증, 우울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억압, 내부 갈등 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그대로 허락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마음의 어떤 유형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고통과 기쁨, 안정과 불안, 평화와 갈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본연의 행복과 내면적인 삶의 기쁨을 차단하는 생각이나 기분을 선택할 겁니까? 내가 그런 느낌들을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식이 아니라 복톡을 느끼는 것처럼 단지 느낌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사람에 의해 죽어간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서로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서로에게 지각을 가진 다른 존재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폭력과 고문, 고통, 학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상태, 내면적 삶의 기쁨과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태에 뿌리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이나 아주 극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반영하는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자연과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은 매우 광적이고 병이 깊은 종입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광기 밑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우울한 분노 따위를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감정들을 무작정 연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들을 투영하는 빈도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얼마 동안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불행에 빠져 있게 만드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신과도 단절감이 강화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고는 분리감에 의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느낌은 단번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된 정신적, 감정적 저항 유형이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분을 나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좋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고통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뺏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먹으면서 아파도 좋다고 주장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깨어 있으라. 일상적인 무의식의 예를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예, 당신은 말이나 생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 주변 환경에 대해 삶의 상황에 대해 혹은 날씨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의식적인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면 스스로 희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바깥으로 발산하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행동을 취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니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광기에 불과합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을 부정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물론 지금이란 여기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를 늘 못마땅해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 완전하게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참을 수 없다면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변화시키거나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중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변명, 부정적 감정, 오염된 마음이 없는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떠나거나 변화시키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리십시오. 통찰력에서 나오는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행동을 하는 것은 종종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보다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행한 상황 속에 처박혀 있었다면 말이죠.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속에 그대로 처박혀 있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려움과 생각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은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모든 내부 저항을 떨쳐버리고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행과 원망과 자기 연민을 사랑하는 거짓 자아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맡김이라고 합니다. 내맡김이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내맡기는 사람만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맡김을 통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면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또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즐기십시오. 최대한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지십시오. 만일 그 속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들어간다면 곧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내부 갈등, 저항, 부정적 감정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를 미래로 향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혹은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견디면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은 아닙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고 뛸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뛰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 순간의 높은 에너지 흐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더 이상 자신을 둘로 분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고 뛰고 일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일해야 한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거기에 미소를 보내십시오. 자꾸만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과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공적이나 모험이나 경험 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합니까? 죄의식, 자부심, 원망, 분노, 후회, 자기연민 등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그릇된 자의식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과거를 축적함으로써 신체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과거에 집착하는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매일 과거를 떠나십시오.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에 관련해서 꼭 필요할 때만 과거를 참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완전한 존재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뭔가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마음과 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의 상황과 맞서 싸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현존의 순간을 받아들인다면 건강을 해치고 삶을 좀먹는 그와 같은 광기를 간단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인식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현실에서 해결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대처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처할 수는 없으며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대답, 힘, 적절한 행동과 자원은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당신이 원할 때 언제나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해내겠다고. 당신은 목표에 지나치게 전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순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축소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느라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한 마음의 유형을 발전시킨다면 당신은 무엇을 얻거나 달성하더라도 현재가 충분히 만족스러울 리 없습니다. 미래가 항상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불만스럽고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뭔가를 기다리곤 합니까? 당신은 여태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느라고 삶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당신은 우체국에서, 혼잡한 거리에서,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왔습니다. 무슨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음 휴가를 기다리고, 더 나은 직장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다 자랄 때를 기다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기다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기다리고 깨닫는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다림이든 큰 기다림이든 모두가 다 낭비일 뿐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흔합니다. 기다림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를 원하지 않고 미래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갖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다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금 여기와 기대를 걸고 있는 미래 사이에 무의식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현재를 잃어버리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삶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삶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과 경험을 포함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그것을 존재의 대용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접근하는 유일한 지점은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축가가 기초 공사를 소홀히 하고 건물을 올리는 일에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목표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언젠가 행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화가 나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은 육체적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현재에 살면서 충만한 삶을 구가하는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이라는 마음 상태를 버리십시오. 기다림 속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이 포착되면 거기서 자신을 끌어내십시오. 현존의 순간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 존재를 즐기십시오. 현존의 순간에 있으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여기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다. 내 안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현존의 순간을 부정하려는 마음의 유형은 일상적인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배경에 영원한 불만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점검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과거나 미래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현존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불행한 거짓 자아는 마음과 동화된 채 시간에 의해 살아갑니다. 거짓된 자아는 현존의 순간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간에 붙들어 두려고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인생 여정의 내적인 목적.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겁니다. 목적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현존하는 삶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이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목적지나 방향을 아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행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내딛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전부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외부적인 목적과 내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목적은 목표나 목적에 도달하고 계획한 것을 달성하고 이런저런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할 나위도 없이 이는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너무 전념한 나머지 지금 내딛는 걸음보다 목적지가 더 중요해진다면 우리는 내면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행의 내면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닌 지금 순간의 의식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목적은 공간과 시간의 수평적인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내면적인 목적은 영원한 현재의 수직적인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여행은 수많은 발걸음을 포함합니다. 내면의 여행은 오로지 하나, 지금 내딛는 걸음뿐입니다. 그 걸음을 좀 더 깊이 인식하면 거기에 이미 목적지뿐 아니라 다른 모든 발걸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이 아름답고 훌륭한 행위로 변화되고 완벽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존 속으로 데려가고 현존의 빛이 그것을 통해 비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 여행, 자기 자신 속으로의 여행의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외부적인 목적을 달성하느냐 마느냐, 세속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내면의 목적을 깨닫기 전까지는 중요할 것입니다. 내면의 목적을 깨닫고 나면 외부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계속하려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외부 세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내면적인 목적에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겉은 부자이면서 내면이 가난하거나 예수가 말한 대로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는 일이 실제로는 더 흔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외부적 목적은 조만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외부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영구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외부적인 목적의 한계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포기하고 내면적인 목적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당신은 쓸데없이 과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를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동일시하는 과거와는 별도로 우리 안에는 훨씬 더 깊이 자리 잡은 또 다른 차원의 과거가 있지 않나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전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무의식적인 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나 지리적인 장소와 관계 있는 문화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무엇인가 반응하고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의식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네, 환상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무의식적인 과거가 사고나 감정, 욕망, 반응, 어떤 외부적인 사건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과거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면 현재의 시련이 그것을 드러낼 겁니다. 과거를 깊이 파고드는 것은 아무리 파도 끝이 없는 바닥 없는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이해하거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결국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현존하는 것만이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힘에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열쇠입니다. 지금의 힘이란 무엇인가요?
현존하는 힘, 모든 생각의 형태에서 해방된 의식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존의 차원에서 과거를 해결하십시오. 과거에 주목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힘을 부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과거에 주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존하는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현재 일어나는 자신의 행동, 반응, 기분, 사고, 감정, 두려움, 욕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다면 현존의 힘을 통해 과거를 해결하고 용해시키게 될 것입니다. 과거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존의 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의 현실에 좀 더 깨어있게 되면 당신에게만 조건 지어져 있는 특별한 방식들에 대해 불현듯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현존입니다. 깨어있는 현존은 과거를 용해시킵니다. 그것이 변화의 힘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현존하십시오. 과거는 현존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과거는 오로지 우리가 현재에 없을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